신랑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후, 저희는 2009년, 저는 40살에 신랑은 43살에 다니던 직장 손님 소개로 만날 날로부터 3개월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임신이 되어 연년생 아들과 딸을 낳았죠. 딱 만나고 한 6개월 정도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나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매일 피곤하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노름으로 몇백만 원씩 잃고 오고, 정말 술을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었으니 참, 그래도 술 마시고 엄청 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에 참고 살았던 것도 있고, 저 또한 성격이 만만치 않기에 서로 불만이 쌓여가면서 애들 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딱 1년 전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복수가 차고 눈이 노랗게 황달이 되어서야 몸에 큰 이상이 온 걸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란 소견서를 써주더군요. 전 마사지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녁 9시 이후 퇴근해 연년생 2 아이들을 항상 저의 차지였고, 무엇 하나 양가 어른이나 신랑 도움 없이 케어를 하려니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황이었기에 신랑이 그렇게 심각해지는 걸 모르고 지낸 것 같습니다. 복수란 걸 몰랐기에 배가 더 나온 줄 알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저녁 반찬을 준비해 놓아도 애들한테 주지도 않고, 술 취해 자거나 데워 먹이는 건 아예 차려주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바로 내어서 주는 것만 차려주는 신랑이 너무 미워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에 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라도 술만 끊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달 술을 끊으니 피 검사상 정상 수치에 달하니까 바로 8월 그날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 작년 11월 초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네요. 서울대 간 이식팀 의사쌤 말로는 간이 너덜너덜하다고 바로 간 이식을 권했습니다. 신랑 남배분들 중 해줄 사람이 딱히 없고 해주겠다는 사람도 없어 어린 남매를 둔 제가 검사를 했고, 1차 통과를 한 시점에 서울대 담당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좀 미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간 이식 후에도 또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술을 끊는지 보고자 함이었던 듯 같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 술을 잘 끊는 듯 하더니 어느 날 문득 서울부터 또 동네 친구를 만나 한 번 시작한 술이 계속 쭉 매일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했습니다. 눈앞에서 안 보이면 내 삶이 덜 힘들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아있어 달라고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모진 소리로 닥달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했습니다. 중독이라 그런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싸움으로 극도로 신경은 예민해져가고, 큰아이는 틱 증세로 심리치료까지 받은 상태인데, 저 또한 변하지 않는 남편이 미워 참지 않고 화를 내며 신랑을 미워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전화로 울면서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청소며 빨래, 반찬 만들기, 애들 씻기고 공부 봐주기까지 끝도 없는 일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울면서 출근하고 9시 넘어 뚜벅뚜벅 집에 오면 신랑은 술에 취해 자던지 안 자더라도 방에서 나와서 반겨주는 법 없이 그저 TV만 주구장창 보더군요. 말로는 모진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간이라도 떼어준다는 건 나밖에 없었고, 매일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신랑을 돈 벌어서 반찬 해주니도 나밖에 없었고, 애들 남들만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도 저인데, 신랑이 많이 아플 당시 교회 목사님이 아시게 되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집사님, 간은 누가 공유하나요? 제가 해요. 그럼 두 분이 이식을 하면 아이들은 시댁에서 누가 케어를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해줄 분이 없어서 제가 돈을 벌어 아이 케어 해줄 분을 구해야 놓아야 합니다. 아이고, 그럼 수술로 생활비는 시댁에서 좀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건 역시 제가 돈을 벌어 이식 후 병원에서 저 케어 해주실 분, 신랑 케어 해주실 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6개월 정도의 생활비도 준비해야 하고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결정하고 해결하셔야 하니 집사님 무게가 엄청 나시네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신랑 강경한 말기 진단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어 3.5톤 트럭을 팔아 저한테 4,500만 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도 그 돈에서 200 정도는 노름으로 날리더라고요. 신랑이 일을 안 하고 제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야금야금 돈을 줄고 막상 이식이 갑자기 진행될 수도 있어 저와 신랑 수술비에 위해 목사님과 나눈 대화 내용처럼 돈이 필요하기에 전 신랑을 보살피기보단 돈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수술과 수술 후 병 간호와 애들 케어 비용, 우리 생활비, 기타 등등 5천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경화란 게 어디가 막 아픈 게 아니고 그저 무기력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 역시 복수 차지 말라고 소변약, 우루사, 비콤씨 이런 걸 주니 투병이라기보다 잘 먹고 잘 쉬고 술만 끊으면 버틸 수 있는 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코올성 강경화라 그런지 우리 신랑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매일 술병을 숨겨가며 새벽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몰래 술을 마셔대더라고요. 일을 하고 들어와 잠을 자야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새벽이면 매일 두세 번씩 들락거리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듯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뺏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별짓 다 했지만 성인 어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군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도 전 지쳐 있었고 신랑한테 무신경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복수가 찬듯하고 황달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변약을 먹어서 그런가 부종이 없어서 제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지도. 하늘나라 가기 전 며칠을 아팠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덥다고 문을 열어놓고 자니 몸살 기운에 열이 나고 몸이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감기였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날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 손님 머리맡에서 마사지 중이었고 이어폰을 끼고 통화 중 아프다고 온몸이 아픈데 약국을 가려고 가다 눈이 안 보이고 어지러워 엎어져서 그냥 집에 왔다고. 전 병원에 가고 싶다는 얘기인 줄 알고 우선 전화를 끊으라고 하고 손님을 보낸 뒤 어디 병원을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을 갈 건지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대 병원을 갈 건지 물어보는데 병원은 안 가고 약을 좀 사다 달라는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또 병원은 안 가고 나만 부려먹으려고 엎어졌다고 거짓말하는구나. 평상시에도 항상 일하는데 전화해서 뭘 사오라고 주문을 하고 소주는 잘도 사다 먹으면서 사이다 한 병도 절 시켜 먹는 걸 알기에 불신만 들어 아프단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약국에서 몸살 감기약을 사다가 줬습니다. 약도 잘 못 따는데 힐끔 쳐다만 보고 까주지도 않고 집을 나서는데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 소리도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 논팽이처럼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물어보고 전 그게 싫어 물어보지 말라고 하며 애들 재울까 해서 물어본다고 해도 화만 내고 아마 신랑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리고 다시 샵에 와서 일을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동원 소고기죽을 2개 사다 달라고. 한참 술을 마실 때는 밥을 안 먹기에 그거라도 먹고 싶은가 보다 하고 아파트 앞에서 애들만 불러내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랑 죽이랑 이것저것 사서 천천히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는 뭐하냐고 물으니 덥다고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가니 신랑이 식도 정맥류 파열로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병원에서 강경한 말기 진단 받을 때부터 식도 정맥류 파열 죽는 경우가 많으니 입에서 피가 나오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진짜 집에서 저리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저리 술을 먹으니 아프다가 병원에서 투병하다 아니 간이식 받고 적어도 10년은 살겠지 절 더더 힘들게 하다가 죽겠거니 했지 하루아침에 저희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줄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9살 아들이 해맑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아빠 죽던 날 마지막으로 아빠 다리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주물러줬다고. 8살 딸은 아쉬워합니다. 아빠가 오빠랑 9년을 살고 왜 자기랑은 8년을 살았냐고. 시댁 식구들의 말도 안 되는 아픈 사람 방치 운운하는 소리를 들으며 화장장을 지키고 달랑 세 식구 힘겹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친정은 남동생은 자기들 살기도 바쁘고 멀고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께서 파킨슨의 치매를 앓고 계셔 어머님이 저희까지 챙기실 여력이 안 되고 시댁 식구들은 신랑 죽은 걸 제 책임으로 돌리고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술 못 먹게 시키고 있지 돈 번다고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해서 남편이 외로워서 더 술을 먹고 그래서 죽었다고요.
제가 돈을 안 벌면 돈 5천을 어찌 마련합니까? 형제들이 수술하라고 단돈 100만 원도 보태줄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꼭 배우고 싶어하는 축구도 태권도도 피아노도 못하는데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땅이란 게 팔려야 돈이지 몇 년째 사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데 애들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아픈 아빠 뒷바라지로 홀라당 다 써버리면 저도 이제 마사지 하기에 너무 힘이 들고 뭘 지키라는 건지 뭘 외롭게 했다는 건지 저도 외롭고 힘들고 결혼이란 걸 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항상 의지도 안 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아이들 어렸을 때는 술 먹고 애들 태우고 운전하다 주차장에서 벽을 들이받고 난리칠 정도로 자기 멋대로였고 신랑 살아있을 땐 술주정뱅이 동생을 맡겨놓고 미안하다 고맙다 하더니만 딱 신랑 하늘 날아가니 바로 그날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년이라고 하는 참 이기적이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제가 누나들한테 신랑이 외로워하니 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 처지만 얘기하고 와보지도 않고 땅 팔아 수술해야 한다는데도 땅값 깎아달라고만 하는 안 깎아준다고 서운하다고만 하더니 그게 땅 이 사람 목숨값이고 우리 애들 미래였는데 만약 누나가 제 값에 땅이라도 사줬으면 빨리 수술이라도 해서 살아 쓸 수 있건만 자기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땅 팔아 수술할 걸 알면서 우리랑 흥정이란 걸 하고 미루더니만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날 나쁜 사람 만들고 연락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강경한 말기인 자기 막내 동생의 위중을 알면서 왜 아무도 나서서 병간호 해주겠다는 사람 없고 딱 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보지도 않고 반찬 딱 한두 번씩 해서 택배로 보내주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간 이식이 필요할 때 나서서 검사 한번 받아준 적 없으면서 왜 어린 연년생 남매와 남겨진 나만 원망하는지 그렇게 나를 마녀 사냥이라도 해야 자기들이 사는 게 편한가 보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모질게 했는데 그 사람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고 9년 전을 돌이켜 다 안 미안하고 안 후회스러운데 딱 2달간의 신랑하고의 삶이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불쌍하고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 서울대 CT랑 피검사 예약일이 있었는데 하도 미루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6월 2일로 미루어놓고 5월 30일에 하늘나라로 간 건데 그건 역시 왜 내가 미루어졌을까? 막말로 난리를 쳐서라도 끌고 갔었어야 맞는데 솔직히 아무리 난리쳐도 홀딱 뭘 먹어서 검사 안 받고 버틸 사람이지만요. 왜 죽기 2달 사이에 뜬금없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 마사지 예약 많아서 힘든데 그런 소리 한다고 화만 내고 안 가셨을까? 저녁에 같이 산책 나가자는데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술을 마셔서 싫다고 안 나가줬던 거. 반찬만 하면 거지마냥 뭘 해주나 기웃대는 거에 싫어서 왜 그리도 흘겨봤을까? 집안 곳곳에서 술병이 나오면 난리만 쳐댔지 왜 그 사람 외로운 걸 공감을 하지 못했을까? 난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 죽을 생각도 못하는데 왜 자기 자식인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려고 인생을 포기할까 하고 중독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1에서 100까지 모두 후회가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고 앞으로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로 절망하는 일이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전 어른이기에 아무리 아파도 슬퍼도 이겨낼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주지 못할 아빠의 사랑과 자리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살다 보니 친구도 멀어지고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속 시원히 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상을 치루어도 바로 일을 하고 아빠가 살아있을 때랑 똑같은 일정으로 애들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지금이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아픈 걸 보니 내가 돈 벌어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가장으로 의지했었나 봅니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가 있는 그곳에 가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안했었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했었다고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당신 자식들, 최시성을 가진 당신 자식들, 최선을 다해 훌륭히 부족한 것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저의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막상 남편분께서 하늘나라로 떠나니 빈자리가 느껴지시나 봅니다. 남편분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힘내십시오.
이제는 자식도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잘 살고 자식들도 잘 키웠다고 말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남편,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남편을 사랑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은 건 아닌가요? 남편이 홀로 외로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